안녕하세요. 청담 닥터원입니다. 지난번 수부지 피부관리법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민감성 피부편을 준비했어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바우만의 16가지 피부타입 기억하시죠? 한국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바우만 피부타입 연구에서 1순위가 OSNT, 지성, 민감성, 무색소 침착, 탄성 피부이고 2순위가 바로 DSNT, 건성, 민감성, 무색소 침착, 탄성 피부였어요. 건성, 지성, 민감성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라 건성이면서도 민감한 피부가 있고 지성이면서도 민감한 피부가 있는 거네요. 우리나라 여자분들을 다 민감한 피부 아닌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민감성 피부라고 하시는데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민감성 피부와 아닌 피부의 비율을 보면 민감성 피부가 68.8%나 되네요. 오늘은 대한민국 여성의 절반 이상이 해당하는 민감성 피부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피디님, 민감성 피부라고 하면 어떤 피부일 것 같으세요? 홍조가 있거나 여드름, 아토피 이런 게 있는 피부 타입일 것 같아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또 아니에요. 흔히 생각할 때 아토피, 홍조와 같은 피부 질환이 있어야만 민감성 피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사실 제가 민감한 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피부 질환 없이도 외부 자극에 민감한 민감성 피부도 있습니다. 바우만 피부 타입에서는 민감성 피부를 여드름형, 주사형, 접촉성 피부형, 자극형, 지루 피부형 이렇게 질환과 연관지어서 분류하긴 했지만 실제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피부 질환과 개별적으로 피부 자체가 민감한지 아닌지를 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민감성 피부는 피부에 반응을 일으킬 만한 자극이 아님에도 피부가 따갑고 붉어지고 화끈거리고 가렵고 이런 증상들을 유발하는 피부를 말해요. 아까 저도 지금 피부 좀 붉어져서 쿠션 톡톡 했잖아요. 저도 이유 없이 간혹 이렇게 붉음증이 좀 올라오긴 하거든요. 이런 민감성이신 피부들은 화장품이나 세안제 사용, 추위, 더위, 바람 또는 햇빛이나 미세먼지와 같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피부가 민감해지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특히 관리하실 때 딱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요. 바로 자극 줄이기, 또 한 가지는 피부 장벽 강화하기입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이런 민감성 피부에 좋은 시술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먼저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집에서도 똑같이 자극은 줄이고 피부 장벽은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루틴을 해야 하는데요. 외부 자극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건 뭘까요? 클렌징일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저자극 클렌징이 정말 중요해요. 민감성 피부라면 특히 클렌징 밀크 위주로 세안하시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클렌징으로 인한 자극이 다른 자극보다 더 지속적이고 강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해요. 근데 지금은 여름철이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점이 민감성 지성 피부예요. 이분들은 지성이기 때문에 피지가 과다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클렌징 밀크만으로는 피지를 걷어내기 힘들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클렌징 젤이나 폼을 자극이 없는 제품으로 써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때 4가지 성분이 없는 약산성 제품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바로 라우릭 애시드, 미스트릭 애시드, 팔미틱 애시드, 스테아릭 애시드 이 4가지 계면 활성제예요. 제가 사실 클렌징 폼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이 뽀득뽀득한 마무리감을 위해서 강한 계면 활성제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4가지 성분이 민감성 피부에 더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해주세요. 이 성분들이 안 들어간 클렌징 제품들을 몇 가지 추천드릴게요. 민감성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선크림 바른 날, 화장한 날에는 클렌징 밀크를 사용하고 이런 순한 클렌징 젤이나 폼 제품들로 마무리해주세요. 바로 첫 번째로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버블 클렌저입니다. 에스트라는 병원 앤디크림으로도 많이 아시죠? 그만큼 순한 제품들을 잘 만드는 브랜드인데요. 강한 계면 활성제류는 많이 덜어내고 거품이 잘 나는 제형이라서 손이 피부에 닿는 마찰을 많이 줄인 제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베느 클리낭스 클렌징 젤입니다. 아무래도 젤 형태가 폼 형태보다는 더 자극이 적기 때문에 추천드려요. 저는 사실 클렌징 밀크는 지금 비올로지 호세시 레유라고 하는 클렌징 밀크 제품 쓰고 있고요. 또 스킨스티컬즈에 나오는 클렌징 밀크가 굉장히 좋거든요. 향도 정말 상쾌하고 그래서 젠틀 밀크 클렌저 이렇게 2개 쓰고 있고 간혹 저도 이제 화장을 두껍게 한다든지 할 때는 2차 세안을 하거든요. 클렌징 폼을 쓰진 않고 스킨스티컬즈에 나오는 클렌징 젤을 이용해서 가볍게 이중 세안을 가끔씩은 해줍니다. 사실 저는 클렌징 비누나 클렌징 폼보다 클렌징 젤을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약산성 클렌징 젤을 실제로 찾기가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올리브영에 가도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폼은 정말 많은데 젤이 많이 없어서 좀 상대적으로 놀랐고 그래서 아벤느 클렌징 젤이 좀 인기 제품인 것 같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클렌징 제품도 중요하지만요. 또 중요한 건 바로 클렌징 시간입니다. 깨끗하게 닦는다고 너무 오래 문질문질 클렌징 하시면 자극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화장을 진하게 한 경우가 아니라면 1분 내로 빠르게 세안을 끝내주세요. 그 다음 이제 세안을 했으니까 스킨케어를 해야겠죠? 사실 민감성 피부에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은 자신에게 맞는 보습 크림 또는 장벽 크림 한 개만 사용하는 건데요. 피부에 닿는 화장품 성분 종류를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민감성 피부는 여러 개를 쓰면 안 돼요?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한데 보통 이제 여러 제품을 쓰다 보면 트러블이 났어, 알러지가 났어 했을 때 어떤 성분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되는지 역으로 찾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좀 심플한 거 위주로 가서 그랬을 때 나한테 안 맞으면 좀 찾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또 추천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품을 레이어링 하면은 피부 자체가 너무 흡수도 못하고 겉돌고 또 피지 분비나 이런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심플한 스킨케어를 권장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들어간 제품은 절대 고르시면 안 되는데요. 바로 향료입니다. 향료가 안 좋다는 건 많이 아실 거예요. 이 향료는 피부를 더 민감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피부가 지금 너무 민감하고 따갑다 하시는 분들은 토너나 앰플 없이 순한 로션이나 크림 한 개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 로션을 충분히 흡수시켜준 다음에 여러 번 덧바르시는 것도 좋아요. 이때 지성이신 분들은 여름에는 크림보다는 좀 더 가벼운 로션으로 사용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피부 자극을 줄여야 되는 건 이해를 했는데 피부 장벽은 어떻게 해야지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피부는 크게 표피와 진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바깥쪽에 외부 자극을 막아주는 게 바로 각질층이에요. 각질층은 벽돌처럼 쌓인 각질 세포들과 그 사이사이를 메워주는 지질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지질이 바로 피부 장벽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 지질이 만약에 부족하거나 무너지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민감해지고 또 자극을 받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 지질을 제대로 공급해주는 스킨케어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세 가지가 바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흔히 세콜지라고 부르는 조합이에요. 실제로 건강한 피부의 지질 구성은 세라마이드 약 50%, 콜레스테롤 25%, 자유지방산 10에서 20% 정도인데요. 실제 장벽 회복을 위한 이상적인 비율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손상된 피부 장벽을 더 효과적으로 회복시키려면 콜레스테롤 비율을 높이고 세라마이드를 상대적으로 조정한 2대 4대 2 비율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이 바로 스킨스티컬즈의 트리플 리피드 크림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트리플 리피드라고 해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의 비율을 뜻하는 2대 4대 2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제품의 이름입니다. 그중 콜레스테롤 비중이 가장 높게 설계된 제품이에요. 가격대가 좀 사악한 편입니다. 정말 비싼데 장벽 회복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믿고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실제로 저도 병원에서 이 니들 RF 있죠. 포텐자라든지 버추라든지 이제 모공이나 이제 피부결 개선을 위한 탄력 레이저를 할 때 레이저를 하고 이 크림을 꼭 처방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정말 피부 탄력이 많이 좋아지고 피부 장벽이 튼튼해져서 탄력도 좋아지고 잔주름 모공에 정말 효과가 좋은 제품이에요. 또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처방받아 사용하는 MD 크림들 있죠. 이런 제품들이 전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조합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민감성 피부에 자극이 적고 안정적인 성분 구성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구매하기 어려우시다면 MD 크림 브랜드 중에서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나 제로이드 같은 제품들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클렌징은 저자극으로 클렌징 밀크, 단독 또는 순한 클렌징 겔이나 폼으로 1분 이내로 하기. 그리고 스킨케어는 순한 보습 크림이나 세콜지 장벽 크림 한 개만 단독으로 바르기. 이렇게 하면 민감한 피부가 많이 개선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고기능성 성분들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레티놀이나 고농도 비타민C 이런 것들은 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내가 피부 장벽이 잘 튼튼해 있는 상태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요즘 유행하는 PDRN 연고나 이런 거는 장벽 크림에 소량 섞어서 믹스해가지고 바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우리 한번 민감성 피부에 좋은 시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 한 번 무너진 피부 장벽은 스킨케어만으로 되돌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에 바로 시술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은데요. 시술도 마찬가지로 피부 장벽을 되살려주면서 자극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스킨 부스터 중에 리쥬람과 엑소점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런 스킨 부스터 시술은 사실 주사 시술이잖아요. 리쥬람 맞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아프기도 하고 주사로 계속 찌르면 이 주사 자극이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사실 오히려 피지가 확 돌면서 트러블이 난다든지 피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페인 방식으로 스킨 부스터를 최대한 자극 없이 시술하는 거를 해드리고 있는데, 기계 주사로 자극은 적게 아주 굉장히 작은 용량을 피부 얕은 층에 흡수트려 주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도 무난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LDM이나 코레즈 같은 공명파 기반의 저자극 시술을 받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이런 공명파 진동은 각질세포 사이사이의 지질을 재배열해줘서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억제하기 때문에 피부 장벽 개선에도 도움을 돼요. 이와 같은 장비들은 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아서 민감성 피부도 받을 수 있는 시술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반대로 절대 받으면 안 되는 시술들도 있겠죠. 본인 피부가 엄청 민감한 상태인데 예뻐지고 싶으니까 이런 시술도 받고 싶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피부가 많이 민감한 상태면 저는 다른 시술을 추천해드린다든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시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원하는 시술을 하자고 말씀드려요. 여기서 민감성 피부에 하면 안 되는 시술 첫 번째는 바로 레이저 토닝입니다. 레이저 토닝은 민감성 피부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미세한 열 자극이 들어가면서 약한 피부 장벽을 더 손상시키면서 그게 염증이나 피부염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레이저 토닝 굉장히 많이 받지만 처음 받았을 때는 모르겠는데 받으면 받을수록 피부가 예민해지고 건조해지고 이런 분들 꽤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피부가 예민할 때는 토닝 피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프락셀 인모드와 같은 고강도의 열을 전달하는 시술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강한 필링 시술도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민감성 피부들은 항상 장벽 보호, 장벽 강화 1순위라는 점 꼭꼭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은 민감성 피부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번에 더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